출소하기 전에 부인이 이제 자살을 했어요. 못 기다리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MB가 네. 그렇게 집사 중에 집사인데 거기를 안 가기는커녕 꽃도 안 보냈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이제 너 돈 받고 그랬지.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인 겁니다. 김용으로서는 정말 너무나 처절하게 이제 배신감을 느꼈겠죠. 사람 관리를 못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이 김희중 실장의 사실을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걸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면 엄청난 카드를 지금 검찰이 쥐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이미 이제 얘기는 끝난 겁니다. 게임 끝난 겁니까? 게임 끝난 겁니다.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측근들한테 저런 이야기를 공격을 지금 어떻게 보면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여기에 대한 시작은 김주성 기조실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 이전에는 사실은 원세 원장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 당시 예산을 담당하게 되는 기조실장이 문제가 있는 건데 예.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첫 번째 인물은 김주성 전 기조실장인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리바게닝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김주성 전 실장이 실질적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서운함의 관계를 둘째치고 예. 일단은 본인에게 들어온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모면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되지 않겠는가라는 분석이 예. 하나 존재하고요. 예. 여러 가지 검찰에 대한 수사의 압박 속에서 예. 모든 것들을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얘기해야지만 본인이 좀 비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른 것은 아닌가. 예.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본인이 제1부속실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 원을 받아서 그 돈을 외화로 바꿔서 제2부속실에 전달해줬다. 그 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 원을 받아서 그 돈을 외화로 바꿔서 김윤옥 여사한테 전달했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하면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김희중 실장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스 문제도요. 일정 부분 알고 있다고 보고 실제로 김백준 기획관보다 정도원 의원의 말에 따르면 김희중 전 실장이 돈 관리를 전체적으로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스 문제뿐만 아니라 특활비 문제도 일정 부분 돈과 관련된 흐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희중 실장이 만약 발언을 했거나 진술을 많이 했다고 하면 그게 스모킹건이 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